대표님,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몇 가지 좀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네. 건아협에서 얼마 전부터 부동산을 갖지 않고 부동산으로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형식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이걸 유튜브를 통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개념인 거죠. 네.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부동산으로 돈 버는 방법, 우리 매니저님은 아시는 거 있을까요? 제가 아는 건 뭐 좀 제가 쓰고 있는 사무실 이런 걸 갖긴 한데. 대표적으로 그냥 이거는 부동산을 갖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게 그 공유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공유 사업이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공유 사업,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쉐어하우스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공유 주택? 네, 그게 이제 한 집에서 여러 명이서 이제 세를 나눠서 이제 부담하는 형태로 하는 이런 형태를 내가 직접 운영을 해서 그 여러 명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에어비앤비라 그래가지고서는 빈 방이나 빈 집을 외부인한테 빌려주고 비용을 받는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파티룸이라든지 아니면 렌탈 스튜디오 이런 거는 이제 공간을 대여해가지고 시간당 일정 금액을 내고 이제 자유롭게 사용하는 그런 공간 대여 사업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공유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공유 사업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런 것들 사이에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장님? 지금 앞서 말한 것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좀 다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굵직굵직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투자금 쪽으로 본다 그러면은 사실 쉐어하우스가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파티룸 이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수익률로 따진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투자금이 제일 많이 들어간 쉐어하우스가 수익률이 좀 제일 낮고, 그리고 그 중간에 에어비앤비, 파티룸 정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한 건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돼요. 파티룸은 제일 사람들이 적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게 쓰고 적게 빠지니까 관리해야 되는 빈도수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 다음은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는 보통 사람들이 1박에서 거의 단기 숙박을 주로 하고, 이제 쉐어하우스는 좀 장기 숙박을 위주로 하니까 관리 빈도는 오히려 쉐어하우스일수록 빈도수가 낮으니까 관리하기 쉽다라는 거 보는 거 정도가 이 공유 사업들을 구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대표님,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하기에 좀 좋을까요? 방금 얘기한 것들이 좀 딱 들어도 성격들이 조금 애매하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서 먼저 내가 갖고 있는 가용자금을 따져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집을 하나를 통째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용자금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성향을 파악해야 돼요. 이렇게 아까 관리 빈도가 많은 것 같은 경우는 내가 그런 걸 관리를 자주 하는 거에도 별로 신경이 안 쓰인다 그러면은 관리 빈도가 적지만 그래도 이제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런 걸 해보겠다라고 해볼 수 있고, 나는 너무 관리를 여러 번 하는 게 너무 귀찮아. 그러면은 그런 거보다는 관리를 좀 덜 해도 되는 이런 나의 성향과 그 투자되는 물건의 이런 파악을 먼저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뭘 할지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내가 파티룸을 하든 쉐어하우스를 하든 에어비앤비를 하든 뭘 하겠다라고 딱 결정되면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지역을 선정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는 지역을 가서도 안 되겠고, 그리고 또 그 지역마다 에어비앤비가 맞는 지역이 있고 파티룸이 맞는 지역이 있어요. 하다못해 그 상업지구냐 아니면 주택지구냐에 따라서 이것도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거 보면서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까지 선정이 됐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사업이니까 이건 일종의 주변에 나와 똑같은 경쟁 업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경쟁 업체를 갖다가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몇 미터에 몇 개의 몇 개의 경쟁 업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 그 경쟁 업체가 비용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어떤 시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다 비교를 해야 돼요. 그거까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냐? 이제 매물을 구해야 되겠죠. 여기서 매물이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파티룸을 꾸민다 그러면 파티룸이 될 만한 그런 공간을 갖다 구해야 되겠죠. 보통은 상가 건물이 될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다 그러면은 보통은 투룸 이상의 그런 빌라나 아니면 이런 주거형 주택단지를 갖다 구해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매물을 구하는데, 이때는 사실 그냥 부동산에 임장을 가듯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봐야 되는 건 당연히 보증금 봐야 되겠고, 월세도 봐야 되겠고, 관리비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입지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겠죠. 근데 뭐 이런 거를 먼저는 손품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뭐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라든지, 뭐 아이러브 쉐어하우스라든지, 에브리타임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통해서 손품을 팔고, 그 다음에 물건이 확인되면 전화를 해서 이제 그 공인중개사, 보통 공인중개사랑 연결되겠죠. 공인중개사랑 연결을 한 다음에 거기서 실제로 가봐서 임장도 해보고 마음에 든다. 그럼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것까지가 끝이 아니라 이제 준비 끝. 이제 준비 끝이고 그 다음에는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인테리어를. 왜냐면 아까 뭐 쉐어하우스나 에어비앤비나 파티룸이나 공간 대여 사업이나 거기에 맞는 그런 인테리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선적으로는 뭐 내가 좀 디자인 감각이 있다 그러면은 알아서 해도 되겠지만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일단은 먼저 올린 사람들 걸 보고 최대한 벤치마킹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꾸미는 거죠. 근데 꾸미는 것도 사실 이거는 내가 DIY나 디자인적인 감각 아니면 중고 물품 등을 활용하면은 금액을 굉장히 세이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해서 방을 꾸며야 되겠죠. 꾸미고 나면 끝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거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알려야 되잖아요. 이 알리는 행위가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케팅은 내가 물론 이걸 막 홍보하고 다니면 좋겠지만 너무 그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이 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이용을 하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런 공간 대여한다 그러면 뭐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아워플레이스, 뭐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 이런 데다 올려가지고 고객들한테 이런 걸 합니다라는 걸 알리는 그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 조금 더 할 수 있다 그러면은 SNS에 뭐 내 블로그가 좀 노출이 잘 된다. 인스타가 조금 팔로워가 많다. 그럼 이쪽도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알리고 나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하는 거는 이제 다 각각 다른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은 약간 좀 공부를 할 필요도 있고 아니면 이미 기존에 하고 있던 곳들이 어떤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줘서 하는지 그런 거를 벤치마킹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너무 좋은데 이거를 혼자서 하려면은 뭐 네. 개인이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세상에 불가능한 그런 건 없죠. 혼자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정보는 이미 다 공유돼 있으니까. 하지만 또 이 정보를 일일이 찾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거를 뭐 알려줄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특히나 그런 곳에서 미리 배워서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외에 내가 뭐 주의하면서 좀 할 수 있다거나 뭐 이렇게 운영하면서 뭐 주의할 점 이런 것도 혹시 따로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한다 그러면 일단은 계약을 할 때 이게 부동산 계약이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계약이지만 진짜 실사용자들은 따로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보통 전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대를 할 때 그런 계약을 먼저 잘 맺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주거용 물건을 한다 그러면 특약을 맺는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고 이것서 내가 이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법적으로 사업적으로 뭐 세금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게 두 번째 주의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내가 고객을 받아서 이걸로 돈을 벌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사업에서의 처음과 끝에 가장 중요성을 여기는 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여기에 와서 이분들이 이 공간을 이용을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만족도를 최대한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서 후기까지 받는다 그러면 성공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면 아마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도 이렇게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또 좋은 내용 유튜브에서 계속 알려주실 거죠? 네,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